몸에 좋다는 강황가루 잘 모르고 그냥 드시면 흙 먹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식탁 위에 강황가루 통이 놓여 있으신가요? 몸속 염증 싹 잡아주고 뱃살까지 태워준다는 말에 쓰고 맛없는 걸 꾹 참아가며 약처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좋다는 걸 몇 달을 챙겨 먹었는데 왜 내 무릎은 여전히 쑤시고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는 뻣뻣하고 뱃살은 꿈쩍도 안 하는 걸까요?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2세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평생 산을 사랑하셨는데 무릎 연골이 닳아 그 좋아하는 등산을 못 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TV에서 강황이 관절 염증에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날부터 1년 동안 정말 지독하게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등산용 물통에 생수 붓고 강황가루 한 숟가락 타서 꿀떡꿀떡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1년 뒤 검사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릎 염증 수치는 1년 전이랑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쓰린 위염 증상만 새로 생겨서 오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박사님, 방송 다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1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먹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강황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귀한 금가루를 그냥 하수구에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90%가 박철수 어르신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강황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염증 잡는 도깨비 방망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아주 까탈스러워서 그냥 물에 타서 마시면 우리 몸은 이걸 영양소가 아니라 그냥 노란 돌멩이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화장실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인도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은 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다들 카레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절대 물에 타서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강황을 먹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흡수율을 무려 2000배나 가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잃어버린 1년을 되찾아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년을 먹어도 효과 없던 강황이 단 3일 만에 내 몸을 살리는 보약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강황과 찰떡궁합인 식재료 3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박철수 어르신도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신 하루 3번 황금 섭취 루틴까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강황을 드시면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물통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드시면 10년을 드셔도 간만 고생하고 효과는 빵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실수는 박철수 어르신뿐만 아니라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수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똑똑한 건강 박사가 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실수, 물에 타서 마시기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방송에서 강황가루 물에 타드세요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물과 기름은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절대로 안 섞이죠.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이 바로 지용성, 즉 기름 성질입니다.
여러분이 물 한 컵에 참기름 한 숟가락 넣고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섞이나요? 그냥 둥둥 떠다니죠. 강황가루도 똑같습니다. 물에 타서 드시면 우리 위장 속에서 물과 따로 놉니다. 장 점막에 흡수되지 못하고 겉돌다가 결국 대변과 함께 그대로 밖으로 배출됩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1년 내내 드신 건 강황의 영양분이 아니라 그냥 노란색 섬유질 찌꺼기였던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사서 장 청소만 시키신 꼴이죠. 두 번째 실수, 간의 검문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인체의 신비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이 강황을 아주 잘 챙겨 먹어서 장에서 간신히 흡수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커큐민이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으로 먼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간이 너무 똑똑하다는 겁니다. 간은 외부에서 들어온 낯선 물질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간 입장에서 커큐민은 밥이나 빵 같은 익숙한 영양소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이물질일 뿐입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깐깐한 검문소에서 입국 거부를 시켜버립니다. 전문 용어로는 간의 초회 통과 효과라고 합니다. 간이 커큐민을 보자마자 이건 내보내 라며 딱지를 붙여서 소변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황을 숟가락으로 퍼드셔도 실제로 피검사를 해보면 혈액 속에 커큐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먹자마자 간이 다 쫓아냈으니까요. 세 번째 실수, 강황과 울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울금이랑 강황이랑 같은 거라고 하시면서 파십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색깔도 노라니까요. 하지만 한의학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나 이 둘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황은 뿌리줄기이고 성질이 따뜻합니다. 반면에 울금은 덩이뿌리이고 성질이 차갑습니다. 몸이 찬 어르신들이 울금을 드시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커큐민 함량입니다. 진짜배기 강황의 커큐민 함량이 울금보다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런데 쌉니다. 싸고 구하기 쉬우니까 울금을 사서 드시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효과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1년 드셔도 남들 한 달 먹은 효과도 못 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강황은 기름이라 물에 안 녹고 간신히 들어가도 간이 쫓아내고 그나마 엉뚱한 울금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러니 무릎 통증이 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도 사람들은 이 까다로운 강황을 아주 지혜롭게 요리해서 이 모든 난관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강황을 절대 생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두 가지 친구를 곁들입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에이 선생님, 조리법 좀 바꾼다고 그게 달라지겠어? 하셨죠. 그런데 딱 일주일 뒤에 병원에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는 게 이런 느낌인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요. 혹시 주변에 아직도 강황가루를 물에 타드시는 친구분이 계신가요? 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방법으로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게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친구의 무릎을 살립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강황 섭취를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보약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만 아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비싼 돈 버리지 않고 강황의 효능을 뼛속까지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황 혼자 보내지 말고 든든한 보디가드 2명을 붙여서 보내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보디가드, 바로 후추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식당에서 설렁탕이나 순댓국 먹을 때 무심코 후추를 톡톡 뿌리죠. 그게 다 조상님들의 지혜였습니다. 후추 속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아까 제가 간이 강황을 이물질로 보고 쫓아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후추가 같이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간이라는 검문소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문을 걸어 잠그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간이 강황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할 때 후추가 잠시만요 하고 막아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미국과 인도의 대학 연구진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강황만 먹었을 때와 후추를 같이 먹었을 때를 비교했더니 흡수율이 무려 2000%가 증가했습니다. 2000%입니다. 20배라는 뜻입니다. 강황가루 위에 무심코 뿌린 후추 몇 알이 내 몸에 흡수되는 양을 20배나 뻥튀기 해주는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이걸 듣고는 무릎을 치시더군요. 아니, 부엌에 굴러다니는 그 후추가 그런 보물인 줄 몰랐다고 말이죠. 두 번째 보디가드, 바로 기름입니다. 강황은 지용성, 즉 기름을 좋아하는 성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강황이라는 귀한 손님을 모시려면 전용 리무진을 보내야 합니다. 그 리무진이 바로 기름입니다. 우리가 강황을 기름과 섞어서 섭취하면 기름 입자가 강황 성분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이렇게 기름 코팅이 된 강황은 장 점막을 아주 매끄럽게 통과합니다.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이 말이죠. 이때 어떤 기름이 좋을까요? 집에 있는 건 다 됩니다. 올리브유도 좋고 들기름도 좋고 특히 코코넛 오일은 더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 속의 중세지방산이라는 성분이 강황을 뇌세포까지 배달해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법, 바로 불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날로 먹지 않습니다. 항상 기름에 볶거나 뜨거운 열을 가해서 요리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강황을 가열하면 컵휴민 입자가 열을 받아서 구조가 느슨해집니다. 물에도 잘 안 녹고 기름에도 깐깐하던 녀석이 열을 받으면 성질이 유순해지면서 우리 몸에 쏙쏙 들어오기 좋은 형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생가루를 물에 타 드시는 건 최악이고 기름에 볶거나 뜨거운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시는 게 정답인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강황이라는 주인공, 후추라는 문지기, 기름이라는 리무진. 이 세 박자가 딱 맞아야 비로소 내 몸에 염증이 잡히고 통증이 사라집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섭취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맛없는 생수 대신 따뜻한 우유에 강황 한 티스푼, 후추 톡톡, 올리브유 한 방울 이렇게 드시기 시작했죠.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인가 하셨는데 며칠 드시더니 고소하고 속도 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딱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놀라운 결과와 구체적인 하루 실천법은 다음 파트에서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시간표까지 딱 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박철수 어르신의 24시간 강황 루틴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복잡한 건 딱 질색이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마시고 저녁에는 뿌리는 겁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마시는 황금 라떼입니다. 이게 박철수 어르신이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비법입니다. 만드는 법 정말 쉽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우유 한 컵을 1분 정도 따뜻하게 데우십시오. 우유가 없으면 두유도 좋고 아몬드 우유도 좋습니다. 여기에 강황가루 딱 한 티스푼 넣으세요. 밥숟가락 아닙니다. 작은 티스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디가드들 불러와야죠. 후추통 꺼내서 서너 번 톡톡 털어 넣으시고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한 티스푼을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기름이 둥둥 뜨고 색깔도 노란 게 꼭 미술시간 물통 같아서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 딱 감고 드셔보세요.
따뜻한 우유의 고소함이 강황의 쓴맛을 감싸주고 후추의 알싸한 향이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이걸 아침 공복에 한 잔 드시면 밤새 굳어있던 몸속 세포들이 노란 커큐민 샤워를 하면서 깨어납니다. 우유의 유지방과 넣어준 오일 덕분에 흡수율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저녁 식탁의 비밀 병기, 강황밥과 강황볶음입니다. 따로 챙겨 먹기 귀찮으신 분들에게 딱입니다. 밥 지으실 때 쌀 위에 강황가루 1티스푼, 들기름 1큰술 둘러서 취사 버튼 누르세요. 밥솥 뚜껑 열면 황금색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영양밥이 됩니다. 그리고 반찬 드실 때, 특히 생선구이나 고기볶음 드실 때 후추 뿌리듯이 강황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세요. 기름진 음식과 강황이 만나면 서로 돕고 돕는 상생 효과가 일어납니다. 소화도 잘 되고 기름진 음식의 나쁜 성분도 중화시켜줍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렇게 딱 3개월을 드셨습니다. 아침엔 라떼, 저녁엔 강황밥.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병원에 오셔서 제 앞에서 스쿼트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던 무릎이 이제는 부드럽게 굽혀진다고 하십니다. 덤으로 속쓰림도 사라지고 늘 더부룩하던 배가 편안해졌다고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먹었을 때 일어나는 몸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무턱대고 드시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딱 3가지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강황은 욕심부리면 탈납니다. 하루에 티스푼으로 1~2개, 그램수로는 3g에서 5g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좋다고 밥숟가락으로 퍼드시면 위장 뒤집어지고 설사하십니다.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과유불급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담석이 있는데 먹어도 됩니까?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황은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담즙이 팍팍 나오면 소화에는 좋은데 담석이 있는 분들은 돌이 움직이면서 담관을 막아 엄청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담석증이 있거나 담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강황 드시지 마시고 주치의와 꼭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로결석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강황에는 시금치처럼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칼슘이랑 만나면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로결석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 드시고 싶다면 물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이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침에는 따뜻한 황금 라떼 한 잔, 밥상에는 기름진 반찬과 함께,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하루 1~2티스푼. 어렵지 않으시죠?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열어서 우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글자가 가득 차면 저도 정말 신이 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황 이야기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딱 저장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는 냉장고 문에 적어두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강황을 절대 물에 타서 드시지 마십시오. 물에 탄 강황은 내 몸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1년을 마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둘째, 강황의 평생 단짝은 후추와 기름입니다. 강황가루가 있는 곳에는 무조건 후추통과 기름병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후추가 간의 문을 열어주고 기름이 강황을 안전하게 모셔다주는 리무진 역할을 한다는 사실, 이제는 아시겠죠? 셋째, 생으로 드시지 말고 열을 가하십시오. 따뜻한 우유에 타거나 밥을 짓거나 볶음 요리에 넣어서 강황을 살짝 익혀주세요. 그래야 깐깐한 강황 성분이 순해져서 우리 몸에 넙죽 안깁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바로 박철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 1년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포기하셨던 북한산 백운대 정상비석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얼굴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요. 사진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무릎이 내 말을 듣습니다. 남은 인생은 이 튼튼한 다리로 좋은 곳 많이 보러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산삼 녹용 먹는 것만이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방에 있는 흔한 식재료라도 그 성질을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섭취하면 그게 바로 수백만 원짜리 보약이 되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강황을 드셨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바꾸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후추통을 꺼내 들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요리사가 되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저도 늘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절과 혈관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영양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